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핫삼 소식입니다. 실루엣 공개하죠. 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강력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살인 이유가 살인 대상이 또 전 여자친구의 가족이 타깃이었습니다.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난 걸까? 살인범은 누굴까? 함께 보시죠.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남동생이 13살이에요. 어머니는 결국 사망했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지는 정말 끔찍한 안타까운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후 옆 건물에 숨어있던 이모 씨가 검거됐어요.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고 나이가 26. 참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모 씨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어떻게 알았을까? 흥신소를 통해서 집요하게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까지 파악을 했다라고 해서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자, 경찰 신변 보호 중에 더구나 참변을 당한 겁니다. 이 전 여자친구가 살인한 이모 씨를 성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로 신고를 했고 지난 7일부터 이 여자친구의 가족이 여자친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에 이 같은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에 신고한 이 전 여친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아니, 이게 아무리 뭐 살인 사건에는 끔찍하고 덜 끔찍하고 이런 게 없고 모두가 다 끔찍한 일이지만 요즘 부쩍 교제하다가 헤어진 옛 연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들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들이 있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이것도 보복범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이는 것이 본인이 이미 이제 이 전 여자친구 집에 몇 시간 전에 이제 머물러서 차량을 타고 배회한 흔적들이 있고요. 또 여자친구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이제 남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웃 주민들이 들리기에는 꿇어라고 이제 이런 외치는 소리가 나왔다는 거 봐서는 본인이 무시당했다, 이별하고 이렇게 신고당한 거에 대한 안갚음으로 그 전 여자친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꿇어, 무릎 꿇으라 그런 말을 했다고요? 사실은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들은 전 여자친구, 그러니까 신고자에게는 이런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됐지만 그 동거 가족에게는 그런 조치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취약해진 상황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사람을 만나서 이런 폭력적인 사람인지 모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관련된 대책들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범행 직전의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 CCTV 영상도 확보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범행 당일 오전 9시쯤 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모 씨가 범행 시점보다 최소 5시간 전 여자친구 집 근처에 나타난 건데 자, 다시 차량이 나타난 게 1시 17분 주변을 배회하던 이모 씨 차량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전 여자친구 가족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이웃 주민은 창문 너머로 꿇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건 이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 사망했고 13살 남동생, 어린 남동생도 중태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살인 용의자, 26살 살인 용의자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범행 나흘 전에 무슨 일로 신고당했던 겁니까? 보복살인 맞나요? 죄송합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끔찍한 범죄. 특히 헤어진 연인 간의 어떤 보복 범죄가 이루어져선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